안녕하세요. 지금은 이제 메디포럼 제약이 HIV 제약으로 이름을 바꿨죠. 이제 8월 달에 기사를 하나 찾아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임상의학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지금 제네릭 제조 회사에서 R&D 전문 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신약 개발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서 제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이제 연구해서 개발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다라는 건데, 여기 밑에 내려가 보면은 이제 이를 위해서 다국적 CRO 제약사에서 경험이 풍부한 임상 전문가를 영입하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임상 전문가를 영입한 이유는 임상을 하겠다라던가 아니면은 임상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이제 임상의학팀이 이번에 이제 신설이 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이제 타우 RX사에서 이제 개발 중인 거 있거든요. 글로벌 3상인데 요거는 이제 세계 유일입니다. 임상 3상으로 타우 단백질에 관련해서 하는 게, 요거를 이제 신약을 국내에 도입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게 바로 임상의학팀입니다. 알츠하이머의 원인으로 이제 찝히는 게 뭐 타우 단백질이랑 그다음에 베타아밀로이드가 있는데요. 자, 이 피플바이오 회사는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키트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키트 같은 경우에는 뇌척수액 검사랑 비교해서 비용은 낮고 편의성은 높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이제 치매 진단을 하는지, 그런 검사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사기를 여기다가 탁 찔러 넣죠. 엉덩이뼈 능선 위로 주사바늘 삽입하면은 안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부가 있고 주사바늘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 가운데에 흐르는 건 이제 척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초록색으로 있는 게 바로 뇌척수액입니다. 중간에는 뭐 척추도 있고 인대도 있고, 이걸 뚫고 들어가서, 요건 뼈니까 막히겠죠. 이 사이를 잘 찔러 넣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 뇌척수액을 뽑아냅니다. 저 이제 뇌척수액을 분석을 하면은 뭐를 알 수 있느냐, 뇌내의 감염성 질환, 출혈, 이거 중추신경의 다양한 질환을 진단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요거죠. 뇌척수액의 화학 성분 중에서 우리가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랑 타우 단백질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분석하면은 우리가 이제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것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치매 조기 진단, 그리고 이런 위험도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환자가, 여기가 머리고요, 이쪽을 보고 있고 이쪽으로 주사기를 딱 찔러 넣은 다음에 이제 뇌척수액을 뽑아내서 이런 이제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 타운 단백질을 이제 분석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병 진단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우리가 방금 본 게 뇌척수액 검사입니다. 그래서 침습, 그러니까 안에 찔러 넣어가지고 침습 채취로, 이거는 이제 단점이 뭐냐, 통증이 좀 있다. 그 다음에 실험실 간에 오차가 이제 있어가지고 명확한 임계치 제시가 좀 불가하다고 합니다. 힘들게 통증을 내면서까지 이제 했는데 이제 좀 오차가 있나 봐요. 뇌척수액 검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요걸 좀 많이 하는데 신경 심리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심리 검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현재 사용되는 1차 검사가 바로 신경심리검사입니다. 요거는 이제 소위 문진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장점은 이제 문진법이니까 뭐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지만은 증세가 있어야지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만 봐도 단점을 알 수가 있는 게,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 부분 파괴가 된 다음에 증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미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이제 진단을 해봐야 치료가 제대로 되긴 힘들겠죠. 그런 이제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이제 MRI, CT 검사, 그 다음에 PET 검사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PE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를 주사하고 서서 뇌 영상을 촬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딱 봐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고가이기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할 때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뭐 PET 이런 거 찍으러 갈 때 동네병원에서 안 하잖아요.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고,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뇌척수액 검사를 이제 처음에 봤던 건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는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아밀로이드 PET 검사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노출을, 왜냐하면은 이제 동위원소를 넣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사를 하죠. 그래야지 이제 구별해가지고 촬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상급병원 비용이 이제 비싸고, 그다음에 낮은 접근성, 상급병원에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MRI, CT 같은 것도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다 이런 것들은 증상이 있는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 이제 뇌 영상을 찍는 건데, 뇌가 이미 손상을 받은 다음에 명확하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로서의 한계를 가진다라고 하고요. 요거는 그 피플바이오의 IR 자료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 회사께 좋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기 위한 IR 자료였는데, 뭐였냐면은 이제 피플바이오 검사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진단 키트를 이번에 이제 공급하려고 하는 건데, 이 혈액 검사는 1차 검사로 이제 사용 가능하다. 간단한 혈액 검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응집파를
소량의 혈액 검사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당뇨병에서 혈당을 검사하는 거랑 같은 원리라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조기 진단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가장 처음에 치매가 생기기 전에 처음에 올리고모화 베타아밀로이드가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알츠하이머 병리 기전상에서 여기 A라고 써져 있는 건 아밀로이드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베타 있죠? 이거는 이 베타. 요거의 올리고모화가 제일 먼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베타 아밀로이드가 올리고모화 된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하면은 알츠하이머병이 시작되는 것을 이제 미리 진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이게 제일 먼저 진행이 되니까 이걸 먼저 검출해가지고 진단을 하면은 이제 조기 진단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납품을 국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강남검진센터, 한신메디피디아 검진센터, 검진센터에서 이제 치매를 조기 진단하기 위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탁검사 기관으로 CGN 의료재단 랩지노믹스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 해외로는 유럽시 인증을 이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요 기사가 나왔던 것은 2020년 10월 19일입니다. 10월 19일인데 이제 다음 달까지 획득이 목표라고 하니까 11월이거든요. 지금 이제 11월이 됐으니까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유럽시 인증이 나왔다라고 이제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년 라이센싱 통해서 유럽 진출. 그러면은 결국에는 2020년 11월에 유럽시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진출하고요. 2021년에. 그 다음에 미국에는 2022년에 이제 진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는 유럽 진출, 2022년에는 미국 진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고요. 지금은 국내, 그다음에 내년 유럽, 내후년 미국, 이렇게 진출이고요. 그래서 이제 2022년부터 이제 미국 시장까지 진출하니까 본격적인 매출 발생이 목표라고 하고요. 이제 내년까지는 국내 시장, 루트, 해외 임상 완료까지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 매출액은 400억, 그 다음에 뭐 패러다임 바꾸는 거, 조기 진단으로 패러다임 바꾼다는 겁니다. 증상이 나타나고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베타아밀로이드가 이제 올리고모화 되는 것을 미리 진단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패러다임 바꾸겠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 응집화, 그러니까 병형 단백질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 변형 단백질 질환 40여 가지가 있거든요. 요것들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파킨슨병 혈액 진단 키트 개발도 하고 있고 뭐 다른 것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피플바이오의 논문인데요. 여기 보면은 올리고모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리고모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Oligomerization of protein refers to the interaction of more than one polypeptide chains. 그러니까 폴리펩타이드 체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this forms the quaternary structure. 그러니까 이제 quaternary structure를 띈다고 하는데요. 요건 또 뭐냐? orders of protein structure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이제 네 가지, primary, secondary, tertiary, and quaternary라고 되어 있는데 1차, 2차, 3차, 4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 구조에 설명해주기 위해 제 인트로덕션을 먼저 보면요, 이제 에그 흰자, 그 흰자가 왜 오페그가 되는지 궁금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오펙이라는 말은 이제 불투명하다는 뜻입니다. 영어 사전 뜻을 보면은 blocking the passage of radiant energy and especially light 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빛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투명해지겠죠. 흰자가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깨끗한데 투명한데 나중에 불투명하게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이제 단백질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그 프로틴 스트럭처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계란 흰자에는 이제 알부민이라는 프로틴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데요. 이 알부민도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계란에 있는 것은 난알부민이라고 하고요. 우리 이제 혈장에 존재하는 것은 혈장 알부민, 플라즈마 알부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계란 알부민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제 이어서 쭉 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제 올리고모라이제이션은 여기 이제 그 4차 구조랑 관련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HIV 제약 임상의학팀을 신설해서 신약 개발에 탄력을 받고 있다. 그리고 피플바이오 키트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의 이제 공통점,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된 이제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요 검사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